네, 11장 4절은 테일러의 정리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에게 fx, 특별히 이제 원하는 횟수만큼 미분 가능한, 그죠? 보통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로부터 몇 급수 표현을 얻어냈었어요. 그렇죠? 테일러 급수 혹은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는데, 이제 x는 a에서의 몇 급수 표현, 그러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개도 함수 a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x-a의 n승,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a가 0일 때가, 원점일 때가 맥클로린 급수였고요. 그래서 이 급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하급수의 합이라든지 이항급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몇 급수 표현을 얻어내는 것을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과정으로 얻어내는 것도 물론 알아봤었고, 그리고 이런 몇 급수의 수렴 반경, 수렴 구간 등도 공부를 했었고, 이미 알고 있는 몇 급수 표현들로부터 이제 또 합차, 곱, 나눗셈 등으로 또 새롭게 몇 급수 얻어내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낸 fx로부터 얻어낸 이 몇 급수가 다시 fx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거 무한급수니까 극한이죠. 극한, 부분합수열의 극한 개념인데 이 수열의 극한이 fx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fx가 아무리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함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제 등호가 성립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11장 4절 테일러의 정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무한급수가 fx로 수렴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수렴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tnx라고 표현을 하고요. tnfx라고 쓰기도 하고 tnf ax 이런 식으로 점까지 쓰기도 하고, 표현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테일러 다항식,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건 n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유한한 어떤 자연수 n인 다항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급수 표현을 가지는 유한차수 n차 다항식을 우리가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fx, 우리의 목표는 이제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tnx가 fx로 수렴하는 것이죠. 그래서 fx와 tnx의 차이를 나머지 항이라는 뜻에서 rnx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tnx의 극한이 fx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양변에 이렇게 리밋을 취해보면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리밋, 그럼 어때요? 그렇죠. 지금 fx는 n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 수렴을 한다면 이제 fx 마이너스 리밋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결국 fx가 그 리밋 n이 무한히 커질 때 tnx와 같아지려면, 즉 이 tnx의 극한이 fx가 되려면 어때요? 그렇죠. 나머지 항의 극한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논리로 여기 약간 좀 판서가 좋지 않아서 지우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논리로 우리는 이제 fx로부터 얻어진 테일러 급수가 다시 fx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나머지 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여기 그냥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교재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또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요 내용이 이제 테일러의 정리인데요. 테일러 정리. 이제 fx 여기는 지금 기록하지 않았는데 fx가 이런 수렴 반경 내에서 연속인 n 플러스 1개 도함수를 가지면,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 도함수가 존재하고 그 도함수가 연속 함수까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나머지 항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값이 존재한다. 어떤 c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a와 x 사이에 뭐 누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약간 평균값 정리스러운 느낌이죠. 그렇죠? 이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c가 a와 x 사이에, 그렇죠? a와 x 사이에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금 테일러의 정리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리밋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Rnx가 0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 극한을 취해서요. 그렇죠? 이게 테일러의 정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테일러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건데 테일러 부등식이라고 해서요. 역시 이런 특정 수렴 반경 내에서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가 어떤 상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m은 x와는 무관한 거죠. 뭐 R에는 의존할 수 있겠지만 x와는 무관한 어떤 실수 m이 존재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면 그러면 나머지 항의 절대값이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일러 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역시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 항의 극한이 0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2번. fx의 맥클로린 급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fx로 수렴함을 보여라. 네. 1번 문제가요. 1번에 2번은 우리 교재에는 예제와 굉장히 비슷해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까다로워서요.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1번에 2번만 함께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11장 3절까지 뭐 코사인 x는 뭐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뭐였죠? 코사인 0이 1이라는 걸 생각하면 코사인은 짝수차수 항들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n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고 x의 2n 이렇게 그냥 썼었는데 사실상 이 등호가 정말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맥클로린 급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fx로 수렴함을 보여라. fx로부터 얻어진 맥클로린 급수가 fx로 다시 수렴함을 증명하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등호를 증명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었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그러면 fx가 지금 코사인 x니까요. fx가 코사인 x니까 n 플러스 1개 도함수는 어때요? 특별히 절대값 씌우면 어때요? 그쵸? 코사인 x의 경우는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돌죠. 그러니까 코사인 x 혹은 사인 x만 그리고 부호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네, 그렇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
n 플러스 1개 도함수는 범위가 어때요? x와 무관하게? 그렇죠.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 네, Rnx는 어떻다? 절대값 씌운 게 그렇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이게 지금 m 역할인 거죠. 그렇죠? m 그리고요 x 지금 매크로링 급수니까 x 마이너스 0인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승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절대값 그렇죠? 바로 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죠. 그래서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위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네 그렇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 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n이 무한히 커질 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 플러스 1승 이거 어때요? 이거 0이죠.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바로 n 팩토리얼 분의 x n승이라는 이 급수가 항상 수렴하기 때문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왜 그렇죠? 요건 왜 그래요? 그렇죠.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비판정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근데 비판정법 절대값 취해서 해야 되죠. 양한급수에 대해서니까. 네, 이거 어때요? 저 약분이 돼서 이렇게 팩토리얼 약분되고 x도 약분이 돼서 n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거든요. 그럼 극한값은 x와 무관하게 항상 0이고 0은 1보다 항상 작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죠.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급수니까 어때요? 일반항의 극한이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n 플러스 1이지만 이거 뭐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m으로. 그래서 뭐 이 n 플러스 1이고 n인 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그런데 극한 리밋 취했을 때 이쪽이 0이니까 이 극한도 0인 거죠. G덧 판정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항의 극한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난 거죠. 나머지 항의 극한 0이면 이 매크로링 급수가 fx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사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코사인 x의 매클로린 급수는 코사인 x로 수렴한다. 즉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 루트 1-x에 대한 매클로린 급수의 처음 세 항을 이용하여 루트 0.98의 값을 구하여라. 루트 0.98은 어때요? 여기 1-x라는 걸 저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1-0.0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1-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항급수인 거죠. 그래서 P choose n이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를 우리가 그동안 했듯이 이거를 풀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처음 세 항을 이용하라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 세 개의 항을 한번 그냥 나열을 해보죠. 그럼 뭐예요?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렇게 쭉 대입해서 n이 0일 때 뭐예요?
그렇죠. 2분의 1 choose 0은 1이죠. x의 영승도 1이고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요.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죠. 마이너스 x가 있고 n이 1일 때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n이 2일 때는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x 제곱항이고 2분의 1 choose 2는 뭐냐면 2 팩토리얼 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세 항을 구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 그냥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x 여기는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x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근사값을 구하라는 요구인 거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0.02 저 루트 0.98은 x자리에 0.0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0.02 8분의 1 곱하기 0.02의 제곱 이걸 근사값으로 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0.01이죠. 약분하면. 그래서 100분의 1 그리고요. 여기는요. 이게 만분의 4죠. 만분의 4 8로 나누면 2만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만분의 2만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사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의 활용법이 이제 지난 11장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의 뭐 적당한 뭐 낮은 차 다항식을 빼고 뭐 이런 걸 극한값 구할 때 로피탈 쓰지 않고 구하는 게 있었고요. 이와 같이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뭔가 극한값 구할 때도 극한값이 아니라 근사값 구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급수의 합을 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근사값에 이용되는 예제를 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적분의 근사값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여기 보시면 이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함수로 역도함수를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은 맥클로린 급수가 그렇죠. 2의 x승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 n승이었거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의 x승의 그 맥클로린 급수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x 제곱분의 1은요. 1-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항급수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n p choose n이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제곱 대입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이 범위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요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피적분함수가 어때요? 이 두 함수의 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는 어때요? 우리 11장 3절에서 두 몇 급수의 곱을 구하는 방법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목표가 근사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꼭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처음 몇 개의 항들을 쭉 나열하고 이제 곱을 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n이 0일 때 어때요? n이 0일 때 1이죠. n이 1일 때는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1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n이 2일 때는 부호는 플러스고 2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뒤에 쭉 항들이 이어지는데 x의 6승, x의 8승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면서 어쨌든 어떤 이런 다항식들, x에 대한 이제 다항식들이 쭉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유한차수의 다항식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항들은 이제 x에 대한 다항식들이 쭉 나열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뜻에서 그냥 px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p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요. n이 0일 때 뭐예요? 0일 때는 이거 1로 정의되니까 1이죠. x의 제곱의 0승도 1이고요. 그리고 n이 1일 때는 0일 때가 전체 값이 1이고 n이 1일 때는요. 그렇죠.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리고 n이 2일 때는요. 2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어떤 x에 대한 다항식들이 쭉 나열되는 이런 형태여서 뒤를 qx라고 표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쓰자면 1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부호는 계속 플러스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2가 3개 8분의 3 x의 4제곱 그리고 이 뒤에 나머지 x에 대한 식들 쭉 이어지는 거 이렇죠? 그래서 이 두 함수의 곱은 어때요? 이 곱인 거죠? 11장 3절에서 공부했던 내용 1-x제곱 2분의 1 x 4제곱 1 플러스 2분의 1 x제곱 8분의 3 x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때요? 자, 먼저 상수항 1밖에 없죠? 이 뒤에는 다 x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그리고요. 그 다음 낮은 차수는 x제곱이죠.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 차수는요. 이렇게 곱하고 나면 x 4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x 4제곱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 x 4제곱이라서 이 두 항 곱해져서 나온 이 두 항은 소거가 되고요. 남는 거는 8분의 3 x 4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8분의 3 x 4제곱 그리고요. 이제는 뭐 x 6승이 나올 텐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 지금 x 6승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또 6승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조금 진행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죠. PQ로 나타내고 뭐 그래서 나타내야 되고 해서 분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나머지를 이렇게 그냥 RX라고 쓸게요. 이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던 작업은 이게 아니라 이 정적분이죠. 그래서 정적분의 근사값이죠.
건 이제 1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8분의 3 x 4제곱 플러스 r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다항식들이 앞에 보이니까 이제 역도함수 생각하면 x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0분의 3 그렇죠? 8 곱하기 5 40분의 3 x의 5승 그리고요. 이제 이 뒤에 또 나머지 항들이 있겠죠. rx라고 쓸게요. 그래서 0에서 3분의 1 여기 빈종이를 추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거죠? 네, 이거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일단 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다 그냥 이어서 쓸게요. 풀이를 이어서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그쵸? 그쵸? 그리고 40분의 3의 5승분의 1 그리고 이제 여기 3분의 1 그리고 0 대입하면 다 0이죠. 왜냐면 이거 어쨌든 x의 오차를 초과하는 6차, 7차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라서요.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인데. 네, 그래서 어때요? 근사값을 셋째 자리 이 문제 이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고 해서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가 무슨 말이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뜻인가? 이런 좀 애매함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하던 걸 다시 한번 이 정적분 값의 근사값을 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역급수 표현으로 나타낸 다음 어때요? 적분을 실제로 역도함수를 구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근사값을 어디 3분의 1로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끊을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끊으면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구해지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일단 계산을 먼저 해보면 이게 제가 미리 계산해봤는데 0.327 이 정도로 나옵니다. 네, 0.327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여기가 지금 유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 적당히 계속 계산이 지속되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무한급수 이쪽이 특히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더하다 보면은 좀 커져가지고 여기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이쪽에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가 고민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끊었는데 여기를 합쳤더니 이렇게 반올림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입증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여기가 부호가 반복되는 교대급수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교대급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교대급수 특별히 항이 그러니까 감소하면서 수렴하는 교대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항의 그러니까 오차항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무한급수 단원에서요. 10장에서 뭐였죠?
그쵸? 이거였죠. 기억나시죠?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즉 이렇게 쓰자. 즉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오차 RnX가 이 경우에는 뭐냐면 네, 우리 이게 지금 오차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게 이 다음 항 40분의 3, 3의 5승분의 1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게 이제 10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0.000031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차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 근사값을 이걸로 택했을 때 소수점 이하 여기 이 이후에 영향 받아서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약간 애매합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를 근사값으로 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